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만 미증시 FOMC 회의를 앞두고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3대 지수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채권 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유가와 또 중동 리스크까지 함께하고 있어서 저희 증시 구와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 지수 코스피, 코스닥 1% 넘게 2% 넘게 하락 마감 지었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전날 테슬라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약세 하방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우선은 빨간불 들어온 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8% 상승하면서 2286.67포인트, 코스닥은 0.15% 강하게 올라오면서 737.2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9%, 약 1% 가까이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가 67,500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부진했습니다만 적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77%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저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쪽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26%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는 2% 넘게 껑충 뛰어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42% 하락, 삼성전자 우선주가 1.49%, 1% 넘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봐야죠. 6위부터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0.61%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실적 쇼크와 파업 위기로 인해서 이 3개월 만에 시총 47조가 증발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0.61% 하락한 채 출발 예고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이 더욱 큽니다. 증시 구 리포트 분석 시간에 LG화학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아는 1.43%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1.23% 상승하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1% 상승, 에코프로는 보합권에서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부터 수요 예측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상장 예고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75% 강보합, 포스코 DX 0.1% 소폭 상승, LNF 1.15% 1% 넘게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가 좀 약세였던 가운데 LNF가 8% 넘게 약하게 종가 형성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LNF는 1%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차츰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HLB 2% 넘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2% 넘는 강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0.58% 하락, 알테오젠이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 같고요. 펄어비스가 0.41%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71%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S-오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정유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컸었죠, 최근에. 정제 마진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9월 달에 피크를 찍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제 유가는 상승을 했지만 정유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이유는 정제 마진이었고요. 하락할 때에 대한 이유는 피크아웃 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2분기까지는 안 좋았죠. 2분기 안 좋은데 3분기 피크아웃, 그러니까 3분기 가장 최대치를 찍고 그 이후부터는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좀 팔자. 이런 우려감들이었던 거거든요.
우선 3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S-오일 같은 경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7,500억대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시장 컨센서스를 굉장히 많이 잡은 데는 8천억 원대 중반, 좀 작게 잡은 데는 7천억 원대 중반, 평균적으로는 한 7천억 원대 후반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 영업이익 8,588억 원, 약 한 8,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한 9에서 10% 정도 높은 이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그래도 주가 안 오르죠. 3분기보다는 4분기와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더 잘 작용을 하는데 우선 어닝 쇼크가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쇼크 나왔으면 주가 급락했을 텐데 우선은 3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요. 실적 잘 나온 이유는 3분기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9월 중순까지 상승을 견인했었던 정제 마진 좋았죠. 정제 마진 강세로 인해서 정유 부문에 대한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정유주들 투심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요인이 유가였죠. 유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럼 유가가 상승하면 정제 마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 이익이 작용합니다. 재고평가 손익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유 부문 흑자 전환 드디어 했는데요. 6,662억 원 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휘발유와 등경유 전 제품의 이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도 올라갔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9달러나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 두바이 유가도 9월 대비해서도 17달러 상승하면서 재고평가 이익도 약 한 2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4분기 봐야 되겠죠. 근데 24년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뭐 상당히 많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제유가 자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거의 이전 수준까지 비슷하게 좀 하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동절기 수해가 있죠. 이 정제 마진도 거의 다 하락하고 이제는 여기에서 좀 멈추면서 조금 다시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24년도까지 우선 수요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경기 말고는 전 세계 경기 중에서 좋아지는 데가 별로 없지만 공급도 타이트합니다. 지금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좋았던 이유가 수요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공급이 좀 타이트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24년 초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24년 실적 우려감은 좀 과도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물론 이제 정유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PBR이 1배가 채 되지 않고 0.9배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최근에 주식 사는 게 개인들도 그렇지만 기관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점, 손이 조금 더 쉽게 나갈 수가 있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목표 가격은 이전에 사실 횡보하였던 중심 가격인 7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이전 저점 수준이죠. 6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오일 국제유가가 움직일 때마다 항상 언급이 되는 주식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려서 안타까운 분들이 많겠죠.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기업은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은행주들 주가가 출렁였죠. 그러면서 은행주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가 하락하니까 조금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선 3분기 이익이 좋습니다. 연결 순이익이 2분기 대비해서 개선이 됐는데 뭐가 좋아졌느냐 보면 우선 비용을 잘 통제를 했습니다. 이 3분기 연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10%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유가증권 이익도 감소했지만 외화 환산 손익은 증가를 했어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들은 좀 좋지 않았는데 비용 감소로 좀 만회하는,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충당금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충당금 굉장히 꾸준하게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을 하는데 충당금은 영업 손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충당금을 적립을 하는 상황에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23년 기말 배당 수익률이 약 한 9.5%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주들 배당 높은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은행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과,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 이 리스크가 있더라도 기업은행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 한 발짝 좀 떨어져 있는 소비자 금융보다는 기업 금융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지금 주가 좀 떨어져 있고 61선 살짝 위에 걸쳐 있는데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한 61선 정도 조금 아래로 해서 121선 정도를 손절 가격 잡으셔서 1,700원, 그리고 목표 가격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1,351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 81달러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장품주와 패션 의류주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한세실업 9%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 보여줬었던 종목 가운데 패션 그리고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과 반도체 그리고 정유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개장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65%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292.89포인트, 코스닥은 0.93% 약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42.9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일단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가지 종목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 갖고 검색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하면서 현재가 67,3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실적이 나왔죠. 반도체 적자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적자 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SK하이닉스가 D램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앞으로 계속해서 갈 길이 멉니다. 삼성전자는 0.6% 상승한 채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에코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형제주 낙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만 오늘 2%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63만 4천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26%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당 종목 역시도 상장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꿈틀했습니다. 오늘도 0.9% 시작부터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 정규장에서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상장 첫날 이후 최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1월에는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신규 상장 사흘째, 정규장에서만 9% 넘게 급등하고 시간 외에서 4% 넘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은 보합권에서 아직은 상승과 하락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다음은 한국석유 살펴보겠습니다. 1.92% 약 2% 가까이 빠진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유주 급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정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가자지구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하지만 어제 정유주는 좀 일제히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전부 일제히 상승을 좀 시도하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나 싶었지만 한국석유는 오늘 시초부터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워트 살펴보겠습니다. 9%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12,8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워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세대기주죠. 어제 장 초반에 8% 넘게 급등하면서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HBM 증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9% 넘게 급등한 채 12,800선 시작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1.71%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LPG 테마로 시간 외에서 상승했습니다. 어제 정유주는 전반
전반적으로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시간 외에서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1% 넘게 상승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컴텍 살펴보겠습니다. 1.83% 하락하면서 1,772원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26%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팔 전쟁 등 중동 불안이 지속되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는 엘컴텍까지 살펴보고요. GSE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일단조 오늘 5% 넘게 급등하면서 3,045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7%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동 리스크의 방산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 시작하고 4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저 관심 종목 계속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어제 뭐 많이 밀렸습니다만 오늘 반등을 좀 하네요. 이제 많이 이제 팔았죠. 외국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팔아가지고 시장 2차 전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플러스가 시장 전체를 그냥 다 몰고 내려갔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잘 반등이 있는 걸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그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DX, LNF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HLB 0.5%, JIP, 펄어비스 이쪽은 뭐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1%.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죠. 로봇주들도 같이 내려간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반등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HPSP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주들도 어제 한미도 그렇고 HPSP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다. 리노업도 같은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선물 매도를 좀 많이 했다가 청계약 이상으로 순매도를 했다가 지금 순매도를 지금 잔고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689계약으로 순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팔지 않네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6억, 코스닥에서 102억. 어제는 벌써 장 시작하자마자 더 많이 팔기 시작해가지고 온종일 내내 팔고 밀고 내려갔잖아요. 이런 정도면은 누군가 어떤 큰 펀드에서 물량을 좀 청산하는 그런 물량 아니면 비중을 확실히 줄이는 그런 물량이 대대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린 가운데 지수는 지금 2,300을 탈환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0.95% 오르면서 2,299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반발이 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3% 이렇게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프로그래머는 삼성전자 31억 여전히 순매도권이고요. 장에서 삼성전자는 1.2% 이렇게 오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좀 더 오르네요. 2.2% 23억 정도 프로그램은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어제는 어땠죠?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가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전체적으로 파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란 것보다는 빨간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한결 마음이 좋고요. 포스코홀딩스 1%, 네이버 1.6%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프로그램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계속해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 초반에는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포스코 DX, LNF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가겠습니다. 오늘의 1등은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밀린 감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2.6%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LS전선아시아 상당히 강하네요. 9.3%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SK도 4.6% 이런 지주사들이 4.6% 올라가는 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모레퍼시픽 2.7% 오늘 따라가 말아 해서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최근에 그 화장품 쪽으로 좀 매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워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상장한 새내기죠. 10% 정도 올라가고 있고 정당 글로벌 1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순매도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매도 상위는 LG화학입니다. 79억을 파네요. 그래서 남들 다 반등을 할 때 좀 반등을 하면
그 주주들이 참 좋아할 텐데 오늘도 약보합입니다. 안타깝죠. 포스코 홀딩스 프로그램으로는 팔고 있습니다만은 1.2%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치엠도 같은 맥락이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니까 기술적 반등도 지금 같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1, 2, 3위 여기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알테오젠이 좀 밀리네요. 36억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면서 약간 밀리는 가운데 주가도 좀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장 보면 말이죠. 다행히 미국 시장이 연이틀 오르는데 어제는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우리는 거의 반대로 갔잖아요. 근데 어제 간밤에 좀 더 오르다 보니까 우리 시장 어제 내려간 거에 낙폭을 조금 확보하려고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우선 최근에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밸류에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밸류에이션, 저가 매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이제 하방이 보인다, 거의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투자하는데 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서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오를 모멘텀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데드캣 바운스란 말을 쓰죠.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튑니다. 이 살아있는 것도 튀지만 죽어도 떨어지면 튀는데 그것처럼 사실 무언가가 어떤 생명체가 주식시장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상승을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매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싸기 때문에 좀 들어온다. 이 정도로 우선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가장 큰 허들은 사실 2차 전지였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진한 실적과 그리고 생산량 감소,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산업 자체에 대한 이 성장 속도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잡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감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려감들이 미국 시장에도 안 좋게 작용하겠지만 국내 시장으로 와보면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나도 컸죠. 1, 2, 4위 업체가 2차 전지 관련돼서 테마를 묶이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비중이 큰 업체들이 2차 전지에 속해 있으면서 국내 시장 하락이 미국 시장보다 좀 더 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신용 잔고 물량들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좀 더 크게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약점이긴 합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겁에 질리고 너무나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는 성장을 합니다. 산업에 대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100만큼 성장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100이 아니라 70, 80만큼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속도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하락은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하락은 좀 멈추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하락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마무리된 국면, 그래서 2300선 중심으로는 좀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FOMC 이후에 대한 금리 반응, 그리고 뭐 채권 금리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방향성에 대해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시장 밸류에이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포워드 PBR로 봤을 때 0.8배 정도면 거의 뭔지 바닥 수준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지수 흐름을 보면서 업종의 테마 흐름을 보면은 성장주 쪽에 있는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반면에 가치주에 있는 쪽들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제 데드캣 바운스 같이 이제 반대쪽으로 일어나는 국면이 또 다시 로봇주 관련해 가지고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보면 말이죠. 8% 정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뭐 로보티즈도 4%, 에브리버 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도 반등을 합니다만 오늘 로봇주가 또 강하게 반등하는데 말이죠. 성장주하고 가치주 이쪽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우선 성장주 비중을 아예 없앨 수는 없죠. 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채권보다 주식이 좀 더 성장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채권이나 예금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뭐 가치주만 모두 다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채권과 크게 다르지 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치주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비중을 전체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땐 여전히
가치주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PBR이라든지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좀 가치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더 포지션을 여전히 좀 많이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장주가 오르고는 있지만 뭐 PBR 굉장히 낮아요. 0.8배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매우 좀 낮은 상황인데 이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확 좋아지느냐, 반도체만 좋아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 성장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지수가 좀 올라가는 상황 아니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와야지 성장주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아예 줄이라라는 말씀은 드리진 못하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은 가치주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줄이시거나 유지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 강하게 올라가는 것까지 터치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지 보니까 말이죠. 상당히 장 초반에 반등세가 강하네요. 한화솔루션 8.7%, OCI 홀딩스 7.7%, 현대에너지솔루션 7.3%. 최근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OCI 홀딩스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때 전해드린 말이 비중국산에 대한 그 프리미엄, 가격 프리미엄이 지금 한 90%에서 어떤 거는 2배도 넘는 정도로 지금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폴리실리콘을 팔고 있습니다. 모듈, 웨이퍼의 지금 수요가 상당히 비중국산의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주가 상승 말이죠. 이게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악성 매물이 다 소화되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보려는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 수익성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태양광주가 좀 힘든 세월을 여전히 좀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이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바닥은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확실히 좀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는데 그 이상을 좀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태양광주는 조금은 이 아직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좀 더 확인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행히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관련했을 때 양 증시 모두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미국 증시에서 그나마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만 안심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부분이 수급에 대한 공백.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붙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계속적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 증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 붙고 있는 모습, 특히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가 붙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전강후약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시장 자체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에 대한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여전히 지금 시장을 관망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계 이제 한참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보면 외국인이 바닥을 경우도 상당히 많죠. 기계적으로 팔고요. 늦게 오는 외국인도 있고 일찍 오는 외국인도 있는데 어제 좀 늦게 온 외국인이 좀 많이 판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여기서 PBR 0.8에서 판다. 여기서 이렇게 대량으로 갔다가 물량을 줄인다. 조금 늦은 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률 상위 5개 종목부터 화면으로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특징주 탑5네요. 첫 번째 한화솔루션, 두 번째 금양, 영원무역, OCI 홀딩스, SK, 태양광 주식들이 많습니다. 자, 김시윤 팀장님, 오늘 이 5개의 주식 이렇게 보시다시피 태양광 주식이 좀 눈에 띄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쪽에서 태양광 쪽에서 좀 끌고 올라온 부분이 네.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뭐 태양광 퍼스트콜라라든지 뭐 진코솔라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태양광 업황에 대해서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 진코솔라가 중동 쪽에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진코솔라 쪽이 10%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진코솔라의 대표가 1대1로 사우디 에너지부 차관과 함께 면담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준 것에 더해서 우리나라 증시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아무래도 뭐 태양광을 비롯해서 풍력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EU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맞긴 하지만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시기적으로 좋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그만큼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3분기 실적이 좋진 않아요. 관련했을 때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게 됐을 때 의견들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도 있고 4분기부터 수익성이 좀 개선되다 보니까 이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태양광, 특히 하나솔루션을 바라보는 입장차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솔루션 관련했을 때 아직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을 좀 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70%를 감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감소를 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판매량이 감소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뭐 석유라든지 화학 업종도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권 라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4분기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가격 같은 경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다만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의 성격을 좀 맞물려서 봤을 때 최근에 증시의 흐름은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증시는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주가가 그나마 견조했던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의 흐름이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던 반면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지 않았던 뭐 호텔신라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주가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바닥을 쳤습니다. 주가가 거의 갭을 띄어서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고 장대 음봉을 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 딱히 뚜렷한 어떤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실적마저도 좋지 않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가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그 실적 보고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봐야죠. 코스닥 특징주 5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로 우리기술투자, 텔레칩스, JNTC, 제이오, JLK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네요. 자, 김시훈 팀장님, 이 중에서 뭘 보고 싶으세요? 네, 우리기술 투자를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기술투자. 네, 제가 뭐 네. 어제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을 가지고 왔는데 그랬죠, 예.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보면 증시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만큼 코인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럴 것 이야기가 나오고 같아요. 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반기 때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그랬죠. 랠리가 한층 강하게 나왔을 때 그때 코인 쪽에 있던 자금이 많이 옮겨졌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비트코인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박스권 라인도 돌파를 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후행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의 상승력이 나와줬다는 점을 보면 오늘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 저는 상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나와주고 있다는 점, 대규모 소송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물 ETF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아무래도 현물을 실제로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쪽에서 현물 ETF를 출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4번째 이벤트를 맡고 있는데 반감기라는 이벤트입니다. 반감기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시는 투자법 중 하나가 반감기 투자라고 해서 반감기 1년 전에 매수를 하고 반감기 1년 뒤에 매도를 하는 그런 식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고 있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한다면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 그러니까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를 봤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솟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을 보게 되고 물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전처럼의 많은 상승력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 증시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기술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 기업인데 주로 IT 쪽에 투자를 진행을 많이 했고 두나무 쪽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나무에 대한 지분이 약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업비트라고 해서 국내 가상화폐 플랫폼 쪽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라는 점. 증권사를 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수수료로 나오고 있어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수수료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활황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게 돼서 그로 인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면 두나무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간접적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한화솔루션 우리기술투자 개장 특징주를 뽑았는데 한화솔루션은 중립에서 긍정적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상당히 좋게 보는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개장하고서 지금 27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장 특징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급등주에 대해서 5가지 종목으로 줄여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네, 화면에 떠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국알콜입니다. 현재 20%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12,2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알콜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2차 전지용 에탄올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에 급등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경영권 분쟁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 한국알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죠. 네, 다음 종목은 누리플랜입니다. 지금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네요. 2,830선입니다.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자산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또 재무 구조의 건전성 강화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 전문 기업인데요. 주가 폭등 랠리 이어지고 있고요. 거의 상한가 근접한 모습으로 2,830선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 주가 폭등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CCTV와 DVR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려지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고요. 현재가 2,260선입니다. 시큐리티 전문 회사인 하이트론 시스템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청담글로벌 11%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7,9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청담글로벌 자회사인 바이슈크와 레드 데이즈 흡수 합병이 마무리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처음으로 출범식을 가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고요. 현재 11% 넘게 급등한 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12%, 15.98%, 약 1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830선에서 등락 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부가 바이오 헬스 분야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매수세가 모여왔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미국 약품 최초로 의료대마 판매 시작에 오름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따라가 말할 코너 강관우 앵커와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시은 팀장이 가져온 따라가 말할 종목, 두 종목 하나씩 좀 살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JS 코퍼레이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좀 찾아보니까 아주 명품이네요. 뭐 버버리도 있고 마이클 코어도 있고 랄프로렌도 있고 JS 코퍼레이션. 저는 많이 안 사는 브랜드인데 말이죠. 네, 저는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관련했을 때 의류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의류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주 쪽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류 쪽이라든지 핸드백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뭐 코치라든지 버버리, 마이클 코어스 이런 쪽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인데 예. 실제로 이런 제품군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잘 팔립니다. 미국 쪽에서의 인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11월 쇼핑 시즌에 맞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류주로 보게 됐을 때 뭐 관군제냐 블랙 프라이데이냐로 봤을 때 지금 기대감 때문에 한층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증시에서도 보면 청담글로벌이 관군제 기대감 때문에 10% 넘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소비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첫 번째로 움직였던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관군제에 대한 점. 아무래도 시기상으로 관군제가 먼저 앞서 있다 보니까 관군제가 움직였지만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순번이 블랙 프라이데이다 보니까 그 다음 후속 타자로 미국 쪽에서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 24일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예. 실제로 보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1분기를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분기 바닥 찍고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방 쪽에서 특히 뭐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본이라든지 재고 자산 수가 감소를 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도 좋지만 내년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더해서 24년부터 증설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공장 근처에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좀 인력들을 끌어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다면 마진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JS 코퍼레이션 이렇게 듣다가 이제 숫자를 좀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싸고 그래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시윤 팀장과 JS 코퍼레이션 따라가 말하러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일 증권사 리포트 분석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LG화학 말씀드립니다. 경장사 대비 선방했다 대 둔화하는 전기차 업황, 이 하나증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양극재는 경쟁사 대비해서 선방을 했지만 이 석유화학 사업의 흑자 전환의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미국향 판매 확대로 물량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년비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해서 상회했다라는 게 사실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계속해서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연이어서 좀 줄지어 하락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컨센서스가 오히려 좀 부합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년비 대비해서 좀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중대형 그리고 소형 전지 판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연출하고 있고요. 유럽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역시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첨단 소재 영업이익 역시 감소할 전망이라 앞으로 LG화학의 주가가 또 계속해서 좀 줄지어서 하향 조정을 받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와 또 최근에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가격도 불확실하죠. 특히나 정유주가 어제는 또 급락을 연출했다가 시간 외에서 급등을 다시금 연출하는 그런 현상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보시죠.
LG화학은 사실 여름부터 계속해서 목표가가 줄지어서 하향 조정돼 왔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개장 특징주로 혹은 이 개장 시총 상위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LG화학은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큰 상승 없이 계속해서 우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첨단 소재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목표가가 줄하향 되기도 했고요. LG 엔솔 빼면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LG화학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가 LG화학의 목표가를 줄지어 하향 조정하면서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업황 역시도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죠. 테슬라가 연이어서 어닝 쇼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목표가도 그렇고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전망치 역시도 좀 부정적인 모습이 더해지면서 국내 2차 전지주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해서 좀 줄지어서 하향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기 종목에 이름 올렸었던 에코프로 BM 역시도 관심 종목에서 좀 밀려나면서 2차 전지보다는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몰려가거나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4분기, 지금 3분기 마쳤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0% 넘게 감익, 즉 이 감소세 역시도 좀 크게 이어지면서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10월 31일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59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LG화학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2,300선 코스피는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어정쩡한 상태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2,500개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지수 상승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 지금사 코너에서죠. SOL 기업은행 살펴봤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JS코퍼레이션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꽉꽉 채워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